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1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차근차근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만에 쓱싹 배우는 파워포인트 강의예요. 여러분의 시간 딱 1시간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의 파워포인트 먼저 열어보시겠어요? 버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참고로 오피스 2016 버전이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2016 요걸 열겠습니다. 그럼 열면은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러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새 프레젠테이션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띵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떠요. 그러면 묻지도 마세요. 자, 일단 메뉴가 나오죠. 맨 위에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리고 파일, 홈, 삽입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세요. 이걸 다 외우고 말겠어. 그런 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자, 홈, 제일 중요한 건 홈이에요. 홈에 웬만한 메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홈 탭에 이 메뉴들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홈 탭에 보면은 자,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도화지? 그래요, 도화지.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걸 도화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세련된 말로 슬라이드 이렇게 불러요. 슬라이드. 그럼 여기 1이라고 써있죠. 뭔 얘기냐면 한 장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맨 위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있죠. 자, 파워포인트는요, 프레젠테이션은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PPT. 프레젠테이션은 뭐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업무에서는 무슨 신제품 발표, 뭐 또 어떤 조사 내용을 발표, 그쵸? 발표할 때 쓰는 그 문서, 그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사 결과, 레포트를 낸다든가 과제물 이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한다고 하죠? 네,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서는 쓸 일이 없나요? 사실은 일상에서 더 많이 쓰는 게 이 파워포인트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세부적인 메뉴를 1시간 동안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슬라이드.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홈 탭에 보면은 슬라이드 그룹에 이렇게 메뉴가 올망졸망 있어요. 새 슬라이드 눌러보세요. 어때요? 아래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예? 그러면 자, 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여기 뭐 여러 가지를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새 슬라이드라고 쓴 거 있죠. 이걸 그냥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고르지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2번 슬라이드가 생겨요. 나 잘못했나 봐. 잘못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럼 저 이거 지우려면요? 딜리트요. 자, 지금 2장의 슬라이드가 나와 있죠. 1번, 2번.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2번 슬라이드 이렇게 선택하고 이거 지울 거야? 딜리트. 이러면 지워져요. 됐죠? 자, 그럼 이제 1번 슬라이드만 나와 있나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보이죠? 근데 저는 이제 잘 들으세요. 저는 무슨 발표를 할 게 아닌데 제목하고 부제목 입력하라고 참 부담스러운데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어떠한 사무실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급한 일이 있어서 휴업합니다. 금일 휴업. 이렇게 네 글자를 써서 바깥에 딱 붙여 놓으려고 해요. 그거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제목, 부제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레이아웃이라는 이 깜찍한 메뉴가 있어요. 그거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아래로 화살표 요거 눌러요. 그러면 말해봐라. 너 도화지, 네가 마음에 드는 도화지 종류를 골라봐. 이거예요. 우리는 빈 화면 보이죠? 이거 의외로 많이 쓰이거든요. 빈 화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자, 빈 화면 클릭. 어때요? 아, 도화지 종류가 깨끗해졌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레이아웃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자, 이번에 제목 슬라이드 눌러볼까요? 바뀌죠? 자, 다시 빈 화면 바꿨어요. 자, 그럼 빈 화면 바꿨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금일 휴업 네 글자 써서 프린트 딱 뽑아서 붙일 생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 그룹 글꼴 단락 옆에 그리기 보이십니까? 네, 그리기에 보면 바로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도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아래로 화살표 보이십니까? 자세히 단추 요거 띵.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주옥 같은 도형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본 도형에 보면 가가 보이죠? 이게 바로 텍스트 상자인데요. 자, 첫 번째 가는 가로 쓰기, 두 번째 가는 세로 쓰기. 우리는 가로 쓰기 많이 하죠? 예, 요거 첫 번째 거 눌러보시겠어요? 띵! 한 번만. 탁! 클릭. 그리고 마우스에 힘 빼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고 놓으세요. 아무데나. 띵! 자, 났어요? 그리고 써요. 여러분 쓰고 싶은 거. 금일 휴업. 이렇게. 썼나요? 모양이 이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쓰세요. 우린 아직 모르니까. 자,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를 보시면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자, 클릭 꾹 눌러요. 누른 상태로 지그시 끌어봐요. 어때요? 움직여요? 네, 드래그 움직이죠? 놔요. 아무 때나 띵. 자, 이 상태에서 글꼴 탭에 보면 글씨 크기 18 되어 있죠? 이거 눌러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우와, 글씨가 커지네. 96이 제일 큰가 봐요? 아니에요. 더 큰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를 지워버리고 120 엔터 꽝. 이렇게 더 크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140, 150 막 써요. 140 엔터 꽝. 어때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를 붙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어때요? 아, 그리고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글꼴색 눌러서 빨간색? 싫어요? 그럼 다른 색 눌러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검정이야. 클릭. 이러면 완성. 글씨체가 너무 가느다랗다고요? 그러면 이게 글꼴이에요.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로 역시 바꿔보세요. 어때요? 바뀌네. 그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인쇄도 하고 싶다고요? 인쇄를 할 때는 파일에서 인쇄 보이세요? 눌러서 자, 여기 여러분 세팅 다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인쇄 누르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죠? 밋밋하죠? 자, 잘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쓴다면 뭐 좀 달라질지 알았다. 자, 여러분 여기 지울 때는요.
테두리. 이거 하나하나 지우지 마세요. 여기 테두리 보이세요? 요 빗금, 요 줄, 점선. 거기다 클릭, 띵. 커서가 없어졌죠? 딜리트, 지워져요. 지워집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도형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파워포인트는 도형의 꽃이에요. 자, 보시면은, 요거. 자, 자세히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형을 골라보세요. 자, 저는 일단 자신이 없으시면 저를 따라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있는데요. 사각형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동글한 둥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란 애가 있어요. 눌러보세요. 띵. 그리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찍 배치해 보세요. 찍.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리면 돼요. 드래그. 됐나요? 놓으세요. 탁. 놨어요? 네, 이렇게. 됐죠? 자, 놓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색상 어때요, 여러분? 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안에 색상 보이세요? 이 색상 마음에 안 드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리기에 보면 도형 채우기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채우기 색이에요. 자, 그럼 이거 눌러서 채우기 없음 눌러보세요. 이러면 색상이 클릭, 색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색상 칠하려면요. 네, 도형 채우기에서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저는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이게 바로 도형의 윤곽선이에요. 자, 윤곽선도 아래로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리고 윤곽선 색상도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됐나요? 바뀌었나요? 이렇게 바깥에 눌러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클릭. 이렇게. 그리고 윤곽선 눌러서 두께가 나와요. 두께는 이 선의 굵기를 말해요. 이러면 완전 굵게. 자, 굵어졌죠? 다시 클릭. 자, 두께 또 바꿔보세요. 저는 얇게 할 거예요. 아주 얇게. 자, 제일 위에가 가장 얇은 거, 가장 밑에가 제일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바뀌었네요. 그죠? 자, 저는 이 상태가 마음에 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클릭. 자, 이렇게 선택해요. 그리고 정말 믿고 한 글자만 써보세요. 금. 썼어요. 안 보이는데요. 써준 거예요. 금. 썼어요. 자, 썼죠,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를 클릭하고 쓰면 들어가요. 금. 썼습니다. 자, 쓰고 여러분 요거 글씨 색상 보이세요? 글꼴색. 이거 검정. 기본이 검정이죠? 눌러요. 금. 나오죠? 자, 글씨 크기를 사정없이 바꿔요. 저는 150. 엔터 꽝. 자, 다시 한번 테두리 클릭하고 150 써보세요. 150. 엔터 꽝. 어때요? 우와, 커졌네요. 그쵸? 이렇게 키워보세요. 또 테두리를 클릭하고 무조건 여기. 얘는 신경 쓰지 마세요. 테두리 클릭하고 글씨체도 아까 배운 대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꿨나요? 네. 자, 바꿨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자, 금자 썼죠? 자, 여러분 여기 테두리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보이세요? 자, 여러분 컨트롤 키 키보드에 맨 왼쪽 아래 CTRL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왼쪽 손으로 누르세요. 누르고 마우스로 테두리를 꾹 눌러서 드래그 옆으로 그대로 끌어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낫나요? 네, 조금 더 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세요. 마우스 먼저 놓고
복사 됐나요? 이게 복사예요. 자, 또 한 번 해보죠.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요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또 끌어요. 나란히 끌어다 놓고 놨나요? 자, 놓고 또 끌어요. 옆으로 나란히 놓으세요. 자, 요렇게 놓으세요. 자, 놨나요? 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이고, 간격이 조금 부족하죠. 이러면 각각의 간격을 자,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하고 방향키 보이세요? 이건 이제 조절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방향키 위아래는 맞아요. 왼쪽 오른쪽이 안 맞으니까 왼쪽 방향키로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 보세요. 자, 요렇게 조정을 살살살살 이렇게 해보세요. 방향키로 이렇게, 물론 마우스로 끌어도 되는데 방향키로 움직이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능한가요?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요. 됐나요? 자, 간격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금자 대신에 여기다 커서를 클릭, 이 안에다 클릭하는 거예요. I 모양 되죠? 클릭,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1,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도 클릭하고 어때요? 휴 이렇게 쓰고 또 여기도 클릭하고 업 이렇게 썼나요? 그리고 바깥에 클릭 이렇게요. 됐어요? 네. 그리고 사각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겠죠? 그럼 이 네 개를 한꺼번에 범위로 잡아 볼게요. 여러분 여기 자, 바깥에 마우스 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범위를 이렇게, 자, 이 네 개의 사각형을 다 범위로 잡고 말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마우스 놓겠습니다. 탁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분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범위를 막 끌다가 여기서 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파워포인트는 속이 좁아요. 전체 100% 다 선택이 돼야 돼요. 탁 됐어요? 이렇게 되고 마우스로 여기든 여러분이 원하는 곳 위에도 좋아요. 어디든 마우스로 갖다 놓고 꾹 누르세요. 자, 꾹 눌러서 아래로 끌어보세요. 어때요? 줄어들어라.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만큼. 됐나요? 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자, 그대로 범위 선택됐죠? 여러분 방향키 보여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위아래, 위로 방향키 눌러보세요. 요렇게 크기를 맞춰보세요. 어때요? 다 됐으면 바깥에 눌러서 범위 해제. 됐어요?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좀 성의가 느껴지나요? 그래요.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는 내용보다는 시각적인 전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자세히 단추 눌러보세요. 요거 그리기에 여러분 요거 자세히 맞죠? 누르면 선 그룹에 보면 선이 나와 있습니다. 직선 보여요? 선택해 보세요. 클릭 한 번만. 했죠? 마우스 힘 빼고 움직여 보세요. 더하기 나와요? 네. 자, 이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여러분 힘을 주세요. 지그시 힘을 주고 쭉 끌어봐요. 찍찍찍찍찍 끌어보세요. 이렇게 끌었나요? 놓으세요. 탁 놓고 아래로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때요? 이동되나요? 네,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세요. 자, 물론 닿아도 되고 닿을랑 말랑하게 이렇게 좀 놔 보세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선의 색상을 좀 더 바꿔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의 색상을 윤곽선에서 바꾸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자, 바꿔지나요? 네,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바꿔볼게요. 저는 자, 조금 진한 색깔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꿨죠? 그리고 컨트롤 키, 여러분 요 선, 자, 선 선택됐나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것을 꾹 눌러서 아래로 끌어보세요.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손 떼고 어때요? 아, 복사가 됐네.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해보세요. 방향키로 조절도 해보시고요. 자, 요렇게요. 됐나요? 네, 요렇게. 자,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금일, 휴업, 높낮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요? 요 네 개가 똑같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도형 클릭,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세 번째 클릭, 네 번째 클릭 천천히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네 개 선택됐나요? 예, 됐으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형은 항상 서식이란 메뉴를 갖게 됩니다. 서식 보여요? 눌러보세요. 서식에 보면은 맞춤이라는 정렬 그룹 보이세요? 여기에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에서 자, 위가 안 맞죠? 위쪽에 맞추세요. 위쪽 맞춤 이렇게 누르면 업자가 약간 위로 올라가는 거 느껴져요? 바깥에 클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쁘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프린터 연결되어 있다면 컬러 확인하시고 인쇄 누르면 그대로 보기 좋게 인쇄가 됩니다. 붙이시면 돼요. 이해되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쓰는 거 말고 제가 프린트로 이렇게 뽑는 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십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은요. 일단 요거는 저장해 놓을까요, 여러분? 네, 저장은 잘 보세요. 파일에서 저장 누르면 돼요. 그리고 어디다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이렇게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할 방을 선택하시고 저는 문서, 이름을 쓰면 돼요. 뭐 이게 금일 휴업 문서다. 그럼 금일 휴업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참고로 파일 형식은 PPTX가 됩니다. 저장 보세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저는 금일 휴업 하나 이거 인쇄하고요. 또 하나 있는데요. 뭐 급구, 뭐 구인 광고, 뭐 또는 뭐 메뉴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새 슬라이드 이거 무조건 이렇게 빈도화지 뜨네? 예. 됐죠? 만약에 빈도화지가 안 뜨면 레이아웃에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필요 없으므로 지울게요. 딜리트. 됐죠? 자, 그럼 파일에서 새로 만듭시다. 왜요? 프레젠테이션 배워야 되니까 새로 만들기 그리고 뭐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렀어요. 제목하고 부제목이 뜨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메모장을 제가 좀 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자, 노트패드 여기 있죠? 자,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요.
프레젠테이션 이걸 만들 때 이건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한 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내용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디자인. 이렇게 두 마리 토끼예요. 내용과 디자인.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내용 있죠. 뭐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잡지, 신문 이런 데서 뭔가 여러분이 발표하려는 내용을 막 모아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는 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 정리 먼저 이걸 쭉 취합해서 모아놔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끝나면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아 졸리워 하고 벌써 이미 닫으려고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지루하거든요. 졸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시각적으로. 그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에요. 디자인.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게 파워포인트 하면 디자인이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디자인과 내용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협업을 하실 때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나 내용 모으는 거 잘한다. 나는 디자인 잘해. 그러면 파트를 나눠서 처음부터 너는 디자인만 개발해. 그리고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그 발표할 내용 주제와 가장 친근한 색상을 고르셔야 돼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색상. 회사면 뭐 로고 이미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색상을 구한다든가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거창했어요. 지금 기본인데.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일단 제목, 부제목 나와요. 이거를 처음 배울 때 무조건 써야 되나 보다. 안 써도 돼요. 근데 나 쓰고 싶다. 그럼 제목에다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2019 한국 경제 대예측, 대전망. 너무 거창한가요? 한국 경제를 말한다. 자, 이렇게요. 이게 제목이에요. 부제목 써야 되죠. 뭐 간단하게 IB96 정훈이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써야 돼요. 저는 제 거 쓴 거고.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내용에만 일단 충실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제목하고 부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기초라지만 이제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이 첫 번째 페이지, 바로 이 페이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을 많이 치중하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가장 기대를 갖고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첫 번째 페이지거든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 내용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내용은 어떻게 씁니까? 바로 그게 새 슬라이드. 자, 근데 그냥 누르지 마세요. 새 슬라이드 아래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저기 제목에다 내용 써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제목에다 내용을 어떻게 쓸 거니? 제목 및 내용이야.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뭐 어떻게 쓸 건가요? 간단하게 쓰죠. 뭐 한국, 우리나라, 그냥 우리나라 쓸까요? 우리나라 대외 수출, 그냥 수출이라고 쓰죠. 수출,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내용 여러분이 조사한 결과 텍스트 입력하세요. 나오죠?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 2018년 연간 수출액 뭐 6천억 달러 돌파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러분 이 프레젠테이션의 텍스트를 쓸 때는 그 확실하게 청중들에게 제공할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돼요. 막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가장 그 정확한 단어로 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세계 뭐 수출 순위 6위 5위라고 썼군요. 6위 이렇게 엔터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이 글머리표 자동으로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수출 비중 뭐 3.4%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주력 산업 이렇게 해서 반도체, 쉼표, 일반 기계, 석유화 등 이런 식으로 내용 쓰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슬라이드 끝났어요. 저는 내용이 뭐가 더 있을지 알았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간격이 너무 좁아요 어째요? 그런 거는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테두리 클릭하고 얘도 하나의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단락이라고 쓴 거 보여요? 여기에서 요거 이게 줄간격이에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느껴지네.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뭐 1.1, 1.2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배우세요. 이렇게 됐나요? 예, 이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예요? 사실인데도 뭔가 청중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그죠?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베이직한 슬라이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슬라이드 가볼게요. 세 슬라이드. 근데 세 번째 슬라이드는요, 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좀 더 진화된 내용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써봐야 돼요. 이렇게. 자, 새 슬라이드에서 아래로 화살표 눌러보세요. 자, 나는 제목만 필요해. 그럼 뭔 얘기냐면 제목만 쓸 수 있게끔 너의 도움을 받고 나머지 내용은 내가 완성할게. 이거예요. 자, 제목만? 어때요? 진짜 제목만 나오네. 그렇다니까요. 자, 제목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우리나라 이렇게요. 주력 수출 산업 예측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제목이에요. 그럼 내용을 쓰려니까 어때요? 황당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쓸 거예요. 반도체는 어떻다, 조선은 어떻다, 자동차는 어떻다, 이걸 쓸 건데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10분 만에 각자의 세계로 빠져들게 돼요. 뭐 휴대폰을 보고 싶다든가 잠이 온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쏙쏙 당길 수 있는, 뭔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디자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잠깐 뭐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메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모장에 내용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 줄어들고 하반기 실적 반등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전년보다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자, 주력 수출 산업 예측에서 그냥 반도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삽입에 그림 보이나요? 그림 있죠? 이 온라인 그림이 있고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고, 온라인 그림은 온라인 상에서 서치해서 가져오는 걸 말해요. 됐나요? 네. 자, 이미지 검색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반도체니까 반도체 아이콘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아,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반도체 그림을 여러분이 삽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자동차면 자동차 아이콘 엔터 꽝 그림 나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하고 삽입 들어오죠. 너무 큰데 크기는 줄이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게 자동차가 돼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생뚱맞죠? 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도형 있죠. 자, 도형 클릭. 자, 도형을 클릭했어요. 하고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도형을 그려요. 자,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도형 동그라미 보이죠? 자, 타원이에요. 클릭하고 자,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그리고 싶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어때요?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삐뚤어져라 노래를 불러도 삐뚤어지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그려요. 그러면 이 원 안에다가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넣어요? 이거를 어떻게 넣어요? 참고로 여러분께서는 이 원의 크기가 마음에 드는지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있으신가요? 없다. 다른 채우기 색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 됐나요? 그 다음 윤곽선도 필요가 없다. 그럼 윤곽선 없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하고 이 자동차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참고로 크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셔야 돼요. 자, 끌어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테두리는 남아요. 그럼 잘 들으세요. 자, 제가 도형은 뭐가 있다? 서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서식 메뉴 보여요? 눌러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보이세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 자동차 앞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요. 됩니까? 네. 자,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자, 요거 아까 배웠죠? 텍스트 상자 눌러요. 클릭하고 자, 여기다 여러분 여기 빈 공간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써요. 자동차 이렇게 씁니다. 자동차 썼어요? 그리고 요걸 끌어다가 요 안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자, 그리고 글씨를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이게 굵게 네, 색상을 바꿔도 좋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글씨체 바꿔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감각 마음대로 발휘해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 별로야. 그쵸? 네, 골라보세요. 이렇게. 자, 다 고르셨나요? 네. 자, 고르셨다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요 애를 이렇게 범위로 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잡았나요? 네.
자, 그리고 요걸 끌어다가 요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놓으세요. 저는 요 정도에 놓을게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그 다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끌어요. 복사 한 요 정도? 네. 자, 요렇게 놔도 좋습니다. 자, 놓을게요. 요 정도 놓을까? 네, 요렇게. 자, 하나 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끌어요. 요렇게. 됐나요? 요렇게. 놓으세요. 왜 복사를 했을까요? 맞아요. 자동차, 여기 반도체, 그리고 여기는 조선, 이걸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삽입해서 온라인 그림, 이걸로 가져오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이런 분은 인터넷상에서 그 그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단 저작권을 잘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자동차 대신에 반도체 넣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 지우면 돼요. 자, 그리고 자동차라는 말 대신에 반도체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이란 말로 쓸 거예요. 조선 이렇게. 그리고 요거 그림 지우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때는요, 그림을 저장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그건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럼 다운받은 그림은 어딘가에 있겠죠. 자, 다운받은 그림, 내 PC에 들어있는 그림을 가져올 때는 삽입 탭을 누르면은 이미지 그룹의 그림, 요 명령 아이콘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다운받은 그림이 들어있는 방을 들어가면 돼요. 한번 받아보세요. 제 거 잠시 중단시켜 놓고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차 아이콘, 반도체 아이콘, 조선 아이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럼 자, 저는 반도체부터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이콘 선택해 볼게요. 삽입 이렇게 반도체가 왔어요. 그림을 좀 줄여야겠죠? 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배치. 반도체가 아니라 무슨 거미 같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삽입해서 그림 해서 이번에는 조선 배 만드는 거 삽입. 배가 너무 크죠? 줄여요. 줄여서 요 안에다가 슉슉슉 이렇게 넣으니까 어때요? 오, 그럴듯하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넣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을 쓸 때 자동차에 대한 내용 써야 돼요. 자,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쓸 때는 여기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텍스트 상자 이걸 가져오면 돼요. 자,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 띵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 내용을 이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전체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국내 내수시장 마이너스 1%의 역성장. 그 다음에 신흥시장 수요가 줄어서 수출 부진 예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글씨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18포인트가 너무 크다 그러면 줄이셔도 되고 늘려도 되고 이건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단락 아시죠? 줄 간격 이렇게 조정하시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이펙트를 좀 넣고 싶다. 그러면 번호를 매긴다든가 글머리 기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나요? 네,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예요. 그 다음 반도체. 여러분 요거 간격이 너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는 것도 좋아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복사해 둔 거 있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제가 아까 왜 메모장에 내용을 써놓은 거 보이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미리 다른 프로그램에다 이렇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놔도 돼요. 그리고 복사를 해요. 복사하고 자, 요거죠 여러분.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여기쯤에 클릭 이렇게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돼요. 아, 되네? 그럼요. 요렇게. 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치하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다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줄간격 늘리면 되고 글머리표 있으면 좋고 뭐 이렇게 넣으면 되고. 됐나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바뀌네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조선 내용도 역시 그대로 나 또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요거 내용 그대로 카피할까요? 네, 요렇게 카피합시다. 이렇게 카피해서 어떻게 해요? 내용만 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은 요거 다 지우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용을 쓰죠. 그래서 2016년 부진 이어 다시 회생 이렇게 내용 쓰면 되겠죠. 간단하게요. 그래서 LNG 운반선 이렇게 LNG 한영키 누르면 바뀌는 거 아시죠? 네. LNG 운반선 발주 늘어날 예상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디자인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한 줄의 내용이 너무 좀 길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두 줄로 만들어서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실적 반등 예상 여기 너무 내용이 긴 느낌이 든다. 그러면 엔터를 쳐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여기 여러분 글머리 기호를 한 번 더 눌러서 없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없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없음으로 눌러주세요. 자, 방향키 조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없음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렇게 방향키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니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뭐 이렇게 간략하게 다 만들어졌다면 이 디자인은 어디서 어떻게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기 보이죠? 보기에 보면 사실 여러분 여기 디자인에 보면 이런 디자인들 보이세요?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해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런 디자인은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템플릿들이에요. 여기서 고르셔서 사용을 해도 돼요. 이런 거 됐죠? 많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 보시면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보이죠? 예,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얘네들의 세부적인 디자인, 뭐 로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마스터.
여기 들어오셔서 나는 이 제목의 글씨 크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클릭해서 여기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홈에서 여러분이 글씨 크기라던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요? 예,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제목. 너무 크던데? 그럼 부제목 크기 여러분이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글씨체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마스터에서요? 예, 이렇게. 제가 조금 눈에 띄게 바꿔볼게요. 막 글씨체를 막 이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글씨체. 이렇게 바꿨어요.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효과가 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제목 밑에 뭐 여러분이 선도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 선 보이죠? 뭐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찍었어요. 이렇게 선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선을 좀 굵게 했다. 두께 뭐 이렇게 두껍게 했다. 선 색깔 회색으로 했다.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목 위에다가 뭐 로고를 넣으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홈에서 저는 이 도형을 좀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지금 제목이에요. 이 제목.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여러분 사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네모를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색상을 뭐로 할까요? 좀 진한 파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채우기색 진한 파랑을 바꿨어요. 자, 조금 진한 색깔로요. 자, 이렇게 조금 진한 색깔로 확인. 이렇게요. 됐나요? 네.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제목이에요. 마스터 보기 닫기. 어때요? 그렇게 들어가네. 그쵸? 제목에만 들어가요. 여기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쵸? 와, 그러네. 네. 이게 바로 어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 슬라이드의 그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디 다시 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제목만 있었죠? 제목 요거. 자, 클릭. 제목만. 그럼 여러분 요것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클릭해서 나는 제목이 너무 컸어. 홈. 글씨 크기 36으로 할래. 이렇게요. 가운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운데. 아니야. 왼쪽이 나을 거야. 왼쪽. 너무 제목이 큰 것 같아. 줄이세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럼 글씨 색깔은요? 글씨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이렇게. 저는 검정인데 회색이 좀 들어간 아메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됐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자, 바꾸고 보겠습니다. 바꿨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돌아옵니다. 얘는 변함이 없죠? 자, 갑니다. 얘 보세요. 오,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그럼 얘는 왜 안 바뀌어요? 얘는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네, 바로 여기 어디 갔지? 제목과 텍스트 다 바뀌는 거 있었죠? 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모양에서 자, 요건 세로 제목이고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맞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얘였군요. 자, 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저는 얘는 40으로 바꿀 거예요. 너무 커요. 굵게. 그리고 글씨 색깔은 아까 얘처럼 이렇게 통일감이 있게 하겠습니다. 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앞으로 얘네들의 글머리 기호는 나는 자 그림에서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림 복잡하네요. 다이아몬드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북이 닫기 어때요? 바뀌네? 그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또 다른 슬라이드를 만들 거예요 이제. 그럼 보세요. 나는 이 모양의 슬라이드를 또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이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지네. 똑같죠 이거랑. 이해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건 그 슬라이드 형식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슬라이드는 3장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50장, 60장 막 나와요. 그쵸? 그럴 때 미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슬라이드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 됐죠? 그 다음 선생님 저는 배경색을 넣고 싶은데 배경은 안 되나요? 배경은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배경 서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경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나 단색으로 넣을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색깔로 넣을 거다.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하단에 보면 모두 적용 보이죠? 이걸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에 배경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돼요? 자 배경이 적용됐어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슬라이드가 이제 완성이 됐다면 이 슬라이드를 한번 쇼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슬라이드 쇼는 그 실제로 청중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자 쇼를 할 때는 F5키가 단축키예요. 또는 슬라이드 쇼 여기에서 여러분이 쇼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처음부터 하겠다 요거 보이죠? 요거 누르면은요. 자 하나씩 나오죠. 엔터 치면은 다음 장, 그리고 엔터 치면 다음 장,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치면 끝, 한 번 더 꽝 치면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됐죠? 이게 슬라이드 쇼예요. 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배경색 이 빼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채우기에서 단색 채우기의 색 자동 요거 눌러주고 모두 적용 자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모두 적용을 눌러서요 색상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적용 요렇게요. 자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색상을 넣어주고 빼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슬라이드 쇼를 해보시는데 이때 쇼를 할 때는 그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있는 내용만 그대로 줄줄줄 읽지는 않죠. 발표를 할 때. 뭐래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뭔가 부연 설명하면서 청중들에게 뭔가 동의를 구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 이 PPT 말고도 여러분이 준비한 이것과 관련한 설명들,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예행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슬라이드 쇼를 실제로 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래요.